일단 교재 124페이지 843번입니다. 지금 프린트 드린 분들은 이거 없을 겁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앞에 띄워놓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와. 눈으로 보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얘가 실수인 근 xy를 갖는다 이거야. 실수인 근을 갖는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되냐? 문자수 줄이면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요 식에서 이런 얘기할게. y를 지금부터 2a-x로 바꿀게. 그래서 뭐 해줘? y 대신에 대입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y 없어졌잖아. 문자 줄어든 거 아니야. 그럼 씁니다. x제곱 더하기 2a 빼기 x의 제곱은 2a제곱 더하기 a 빼기 4가 되겠음. 됐죠? 전개하시면요. 2x제곱 빼기 4ax 더하기 4a제곱이고요. 자, 우변에 있는 친구들 왼쪽으로 이사 올 겁니다.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은 0 요렇게요. 자,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2x제곱 빼기 4ax 그 다음 정리하면 플러스 2a제곱 빼기 2a 플러스 8은 0이 되겠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거 x값 존재할까 안 할까? 함. 여러분들한테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인데 실근을 갖는다며. 그럼 당연히 이 2차 방정식 풀면 실수인 x값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뭘 보면 돼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음? 크면 서로 다른 거. 0이면 중근인 거. 됐죠? 허근은 아니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려고 딱 문제를 봤더니 어이구 2를 나눠도 되겠네.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a 플러스 4는 어차피 나눠도 0인 거 맞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짝수공식을 쓰도록 할 겁니다. 짝수공식 갈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 해서 정리해 주시면 a-4가 0보다 크거나 같네요. a는 누구다? 4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올 겁니다. a의 최소값은요? 4. 답입니다. 됐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네요. 자, 연합 프린트 없으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괜찮아요? 아, 미안해요. 아까 필요 없다고. 네. 자, 넘어갑니다. 46번 문제. 우측으로 가시면 요 문제죠. 짐작은 했어요. 질문할 거라는 걸. 비슷한 문제가 아마 학교에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활용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야. 마지막에 목표가 뭐냐고. 우리의 목표는 뭘 구하는 겁니까? 길이 구해주세요. 가장 긴 변, 직사각형 긴 변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근데 몇 가지 조건들을 막 줬거든. 그럼 됐고 우리 직사각형의 긴 변이니까 내가 요 가로를 x라고 할게. 그럼 세로는 뭐가 돼? 모르니까 y라고 합시다. 이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 보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다? 100. 이런 걸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죠. 됐죠?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가만히 읽어봤더니 이런 표현 나왔네요. 둘레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28이라고 했습니다. 저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죠? 네, 2x 더하기 2y가 28. 그러니까 x랑 y 더하면 몇인 거야? 14인 거네요. 자, 두 개 알고 있습니다. 연립하면 xy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지 당연히. 그럼 이때 귀찮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 이거 뭐 제곱 더한 거 있고 둘이 더한 것도 있고 뭐 변형 공식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해. 귀찮잖아. 요 식이죠. y를 14-x로 바꿔서 그냥 대입해 버려. 문자만 소거하면 되는 거지 뭘.
소구하는 방법은 대입을 하시든 가감을 하시든 치환해서 정리하시든 편하게 하세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모레도 답은 다 나옵니다. 그럼 정리하시면요. x제곱 더하기 14-x의 제곱은 100. 됐죠? 정리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8x. 자, 참고로 14의 제곱 몇이게? 196에서 100 넘어가죠? 96은 0. 2를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은 0이겠구나. 인수분해 되니?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6으로 되겠죠? 그럼 x는 누구다? 8 또는 6이다. x가 8이면 y는 몇이게? x가 6이면 y는 몇이게? 그럼 뭐가 됐든 제일 긴 게 누구였어? 8이었네요. 해서 답입니다. 8입니다. 끝. 됐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문제긴 합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활용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네가 구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뭔지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아셨죠? 불편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8번. 48번 맞춘 사람. 좀 친해 이 친구. 자, 보겠습니다.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야, 근데 나 말하면 여기 뒤에 성우쌤 강의실 다 들리냐? 네. 쌤 웃는 거랑 아까 어떤 애가 선생님 이상한 말 해갖고 다 웃었다고. 다 들린다고. 연결돼 있나? 문 열려 있어 혹시 거기? 목소리가 닫혀 있어? 닫혀 있다고? 뭐? 자, 그러면 몇 차 방정식? 괜찮아요.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요. 마이크 수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면 유튜버 몇 년 차인데. 자, 3차 방정식입니다. 만족시키는 실근이 몇 개? 2개. 이게 포인트야. 실근이 2개인 거야. 자, 3차면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는데 2개만 보이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중복된 거 하나랑 나머지 하나에서 2개만 보이나 봐. 이게 중요한 거야. 중복돼서 하나랑 나머지 1개. 그럼 봐봐. 문제에서는 또 이거 인수분해 이쁘게 줬단 말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지. 해줬잖아, 인수분해. 자, 그럼 이때 얘기할게.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2 또는 여기는 요 2차식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플러스 2를 0 만드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있겠지. 그럼 내가 그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설정하면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은요 2 또는 알파 또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중에 2개는 같아야 되거든. 그럼 이때 상황 첫 번째로 봅니다. 첫 번째 상황. 알파랑 베타가 같은 값일 수 있어. 맞아? 알파랑 베타가 같다는 건 이 말이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같은 거야.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 중근을 갖는다고.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 바로 갑니다. 짝수 공식이죠. 절반의 제곱 빼기 AC. 그게 0이라면. 다시 말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2가 0이라면 자, a가 누구랑 누구? 2 또는 마이너스 1이 오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 정도 이제 쓱 보면 되잖아 우리 솔직히. 안 되면 인수분해하고. 두 번째, 알파랑 베타가 같은 값일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어. 이 둘이가 같은 거야. 얘가 다른 거고. 맞아? 아니면 2하고 베타가 같은 거야. 알파가 다른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자, 써볼게. 알파가 2이거나 베타가 2일 수도 있는 거지. 왜요? 이거 맞지 않아요? 됐죠? 계속 갑니다.
그럼 다시 봐봐. 알파가 2이거나 베타가 2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중복된 거 보이니까 내는 두 개만 보이는 거 맞잖아. 잠깐만. 알파가 2이거나 베타가 2예요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생각해 보자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저렇게 말해 주셔야 돼. 어떻게?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플러스 2는 0이라는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2입니다. 라는 말이겠네. 됐을까요? 됐어? 그럼 한 근이 2라는 얘기는 근이라며. x에 넣어도 등호 성립해야 된다며. 그럼 넣읍시다. 2를 넣는 순간 4 빼기 4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a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몇이었다? 2였다. 됐음? 잠깐만. a가 2면 알파가 2거나 베타가 2. 다시 말하면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인 상황인 거야. 근데 잠깐만. a가 2면 얘는 중근을 갖는 거야. 맞아? 그럼 a에 2를 넣으면 알파도 2고 베타도 2인 거지. 그럼 세 근이 전부 다 2네?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삼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 개가 중복돼서 내 눈에 몇 개 보여? 한 개 보이는 거야. 근데 문제선 두 개 보여야 된다며. 맞아? 그럼 A에 2 오면 돼? 안 돼? 그럼 누가 와야 돼? A는 마이너스 1밖에 없네. 그래야만 두 개가 보이겠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리해 주셔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요 문제 잘 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험에 3차 방정식 나오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거야. 판별식을 이용해서 정리한 다음 A값을 찾는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넘어갑니다. 48번 했죠. 50번이네요. 이제 자 우측으로 갈게요. 자 50번입니다. 해결하신 분 50번 문제 해결하신 분 네. 문제 좀 더 받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싫다고요? 네. 되게 멋있게 거절하네. 토마토인가 봐. 나중에 케첩 대라. 자 갑니다. 그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해요. 자 갑니다.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을 만족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자마자 바로 정리해야 되는 오메가의 성질 5개를 뿍 뽑아냅니다. 이렇게 가죠.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겠구나.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오메가는 누구였을까? 넘기면 x 세제곱 빼기 1이었을 거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었을 거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0 만드는 값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었을 거야. 세 번째, 위에 있는 식에 오메가를 다 나눠주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일 거야. 넘어갔거든.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요. 2차 방정식 두 근각의 세관계를 갖고 얘기했죠. 오메가와 오메가 발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와 오메가 발을 곱하면 플러스 1이었을 겁니다. 이걸 쭉 뽑아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세제곱, x 세제곱 빼기 1은 0.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나오잖아. 해주셔야 돼. 나올 때마다,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얘를 계속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자, 문제도 준식을 볼게요. 첫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이 보이네요. 얘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3번에 나와 있죠? 그럼 이거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얘는 몇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제곱 더하기 제곱? 곱셈공식 변형.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몇인데요?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플러스 1이죠? 2를 뺐습니다. 몇이냐?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문제에서는 또 이거에 뭐가 주어졌어? 제곱값을 구하는 거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겠네? 몇입니까? 1이네요.
됐죠? 그럼 세 번째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얘는요 1 더하기 1이네요. 몇입니까? 2죠. 이거의 제곱을 물어봤죠? 그럼 몇인 거야? 4겠네요.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네 번째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 이거의 제곱을 구할 건데 잠깐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죠? 따라올까요? 괜찮을까요? 요거겠죠? 얘는 뭐야?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건데? 뭐야? 반복. 됐음? 3개씩 계속 반복됩니다. 자, 문제에서 몇 개 썼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12. 몇 개 쓴 거? 12개 쓴 거지? 그럼 3개씩 계속 같은 게 반복되죠? 그럼 난 요 3개 더한 거를 곱하기 몇 해주면 돼? 4 해주면 되겠지? 자, 요 3개 더합니다. 몇입니까? 6, 4. 잘하네요. 그거다. 끝. 됐죠? 그래서 규칙 찾기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부등식 풀라고 869번을 줬거든? 축하드려요. 자, 요거 문제 풀고서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말해주세요. 자, 일단 보시면 그냥 양변에 A를 나누면 돼. 근데 A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나눠서 말해야 돼. 첫 번째 A가 양수면 X는 2보다 커용. 끝. 됐죠? 두 번째 A가 음수면 양변에 A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X는 2보다 작아요. 끝. 세 번째 만약 A가 0이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A에 0을 써서 쓰세요. 0 곱하기 X가 큰 겁니다. 0보다. 됐죠? 그러면 X에 누굴 넣어도 0보다 큰 게 안 나오는데요.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 답은요. 이거 3개 다 써야 돼.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해야만 답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쓰셔도 안 되고 안 쓰는 게 있어도 안 된다. 다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아까 몇 번이요? 935. 네, 좋습니다. 자, 그럼 90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자, 지금 이 문제 906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이 부분 체크 좀 해주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합니다. 문제에서 준 부등식이 있는데 X에 누굴 넣어도 성립한대. 모든 실수가 다 답이래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 특수한 해를 갖는다.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좀 스페셜한 해를 갖는구만. 특수한 해를 가져 라고 말을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 구조를 봅니다. X가 지금 여기 하나 뿅 있죠? 그럼 이때 얘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볼게. MX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까요? 다시 X 앞에 누가 곱해져 있고 그게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야, X에 누굴 넣어도 다 되는 상황이라는 거. 됐음? 그럼 특수한 해를 가질 때 바로 가져. M은 몇이다? 0이다. 왜? M이 0보다 크면 양변을 나눠. X는 누구보다 크네. 혹은 누구보다 작으네.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 마찬가지. M 값이 0이 아니라 0보다 작으면 양변에 M을 나눠. 마찬가지. X는 누구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모든 값은 다 나오지 않을 거야. 해서 첫 번째로 M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때 여러분들 식을 쓰세요. 0 곱하기 X가 M보다 작거나 같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또 이 N값을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N이 만약 0보다 큰 수였다면 쓰세요. 0 곱하기 X가 예를 들어 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X에다 누구 넣어야 5보다 작을까요? 네, 모든 실수입니다. 양수보다 작은 0이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만약 N자리에 0이 왔다면
문제 수준 부등식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맞아요? x에 누굴 넣어도 0이니까 0보다 작거나 혹은 같은 게 맞죠? 이것도 모든 실수, 누굴 다 넣어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n자리에 0보다 작은 음수가 오면 얘는 0 곱하기 x가 음수,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표현될 겁니다. x에 누굴 넣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 나와? 없어, 다 0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해가 없다. 문제에서 구하려는 건 어떤 상황이었다? 요 상황인 거죠. 모든 실수가 다 답이 되는 상황. 언제? m. x 앞에 개수가 0이고 뒤에 있는 n이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이고. x 앞에 있는 개수 a 플러스 2. a 빼기 2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a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2 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상황. a 빼기 2죠. 요 n자리에 오는 값, 요 n자리에 오는 값 a 빼기 2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a는 누구? 2보다 크거나 같은 애. 됐죠? 그럼 적당한 a 값은 누굽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자리에 2 넣었을 때 모든 실수를 다 x값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요 표현 문제를 푸신 분들 아마 2 또는 마이너스 2 넣어서 그냥 직접 다 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관은 없어요. 다시 한번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12번 넘어갈게요. 자, 920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나왔음. 자, 볼게요.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했는데 일단 문제에서 준 첫 번째 부등식 요거 x의 범위 말할 수 있죠, 우리. x의 범위 말할 수 있지. 말해볼게. 정리합시다. 전개하면 3x-6, 2x-5, 넘어가면 x, 넘어가면 1. 이거 1층. 유후. 됐죠? 아, 그럼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만 말하면 되나 보다 라고 할 겁니다. 자, 두 번째죠. 두 번째 부등식 x의 범위 말해봐야지. 이거 좀 복잡한데? 자, 넘깁니다. 2분의 1 빼기 3분의 ax. 1 넘어가죠? 마이너스 2. 잠깐만. 칙정리 한번 해볼게요. 6분의 3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보다 큼. 됐죠? 아씨,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 게 있어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뭔지 줬지. 맞아? 그럼 얘를 써먹어야 돼. 봐봐. 일단 내가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찾은 1층. x는 누구? 1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을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에서 나온 이 x값의 범위를 말해야 되는데 얘를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해. 왜?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얘가 양수면 방향이 그대로고 음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 하나 더. 얘가 0이면 특수한 애를 가질 거야. 그럼 그때 위에다 어떻게 표현해야지 답이 나올까라고 고민했을 때 결과를 알고 있잖아. 맞아? 둘이 공통된 범위를 찾아봤더니 마이너스 4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대. 맞니? 그럼 이거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일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음. 색칠된 부분. 됐어요? 그래서 바로 갑니다. b가 몇이다? 1이다. 받아들일까요? 하나 더. 양변에 6분의 3 빼기 2a를 나눈 값 마이너스 2에서 6분의 3 빼기 2a를 나눈 값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자, 나눗셈 기호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누기는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쓰면 되니까. 그게 마이너스 4래.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고 양변에 2를 나눠주시고
됐죠? 양변에 또다시 2를 한 번 더 나눠주시면 결론 3은 넘어가죠? 3-2a가 되겠네. a는 몇이었다? 0이었다. 그래서 b값과 a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대로 두 연립부등식의 해는 -4부터 1까지로 표현되겠죠. a, b 더해주세요. 1입니다. 끝.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됐으면 좋겠음. 합입니다. 합. 정수 x의 합이 9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요거 넘기면 첫 번째 얘기할 수 있죠. x는 1보다 큰 게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3 나누면 되죠. x는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은 게 두 번째. 그래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x는 1보다 큰 애들이면서 동시에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은 애를 말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래야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에 있는 정수를 다 더한 게 9가 나왔어 라는 표현이었잖아. 만약 얘가 이렇게 있었으면 해가 없어. 뭐 정수 더한 게 어디 있겠어. 0이지. 없는데. 분명히 겹쳐져야 될 거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정수를 더한 값이 9가 될 거야. 그럼 봐. 1보다 하나 큰 정수 2는 무조건 있겠죠. 3도 있어야 되겠죠. 왜? 아직 둘이 더하면 5니까요. 4도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잠깐만. 2, 3, 4 더하면 몇 나와? 9네? 맞아? 그럼 요 사이에 5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뜻? 요렇게 있어야 되네. 3분의 a 플러스 1이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돼. 이거 먼저 알아내라고. 됐음? 구간 먼저 알아내라고. 해서 첫 번째 3분의 a 플러스 1이 4하고 일단 5 사이 어딘가에 있으면 어차피 겹쳐지는 분 여기가 겹쳐지는 거잖아. 2, 3, 4 더하면 9 나옵니다. 하고 끝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 하자? 등호 붙여도 되는지 찾아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만약 여기 있는 3분의 a 플러스 1이 4가 됐다면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럼 겹쳐지는 부분 여기죠. 연립부등식의 해를 말해봅시다. x는 누구?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이 사이에 정수 누구 있어? 2하고 3밖에 없잖아. 왜? 등호가 없으니까. 됐음? 그럼 더한 값 9예요? 아니네. 그럼 4에 등호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여기 5에 등호 붙여도 될까? 다시 말해서 3분의 a 플러스 1이 5가 된다면 연립부등식 x의 범위 누구야?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죠. 맞아? 그럼 이 안에 정수 누구 있는데? 2, 3, 4 있잖아. 그럼 얘 5 와도 돼? 안 돼? 되네. 5가 와도 더한 값은 9라고 할 수 있네요. 해서 등호를 붙여준 겁니다. 여기까지. 양변에 뭐 해줘요? 3을 곱하죠. 양변에 뭐 해줘요? 1을 빼주죠. 그래서 a는요 11보다 크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값. 이때 자연수 a의 최대값 몇이에요? 14입니다. 끝. 됐죠? 여기까지. 해서 사이에 있는 구간 먼저 알아내. 그리고 등호 붙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눈으로 봐.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평소에 풀 때 패드로 푸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못 보겠는데 하실 거야. 아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너 그 정도 돼요. 넘어갑니다. 자 925번이었습니다. 자 935번 36번이죠. 뭐야 935번 풀을 수 있다며. 막 풀을 수 있으니까 끝내달라고 막. 아 28번이었어요 아까? 자 28번 먼저 빨리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해가 존재함. 연립부등식을 1층 2층 딱 쌓았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겹치는 게 있어? 그러면 됨.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말해보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식 두 개 딱 보자마자 두 번째 식부터 얘기하는 게 편하겠지. 이거 x의 범위 나오잖아. 넘어가 x. 넘어가면 10. 됐죠? 이거 1층. 두 번째 요거 x 넘어갑니다. 2x. 마 3이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6. 그럼 x는요. 2분의 6 마이너스 a 이렇게 쓸게요. 얘가 2층. 그러면 자 수직선에다가 1, 2층을 한번 그려볼게요. 1층입니다. x는 10보다 큰 애가 1층이래. 여기까지 일단 그렸어. 자 2층은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2층 어떻게 그려야 돼? 2분의 6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게 2층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2분의 6 마이너스 a 10보다 어디 써야 돼? 커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 2분의 6 마이너스 a가 오면 자 얘보다 작거나 같은 애 말해줘 라고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해가 존재함. 됐을까요? 자 마찬가지 2분의 6 마이너스 a가 10보다 왼쪽에 있으면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문제에서는 해가 존재한다.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럼 다시 첫 번째 범위부터 말해줘. 2분의 6 빼기 a는 이 1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야. 됐음? 됐어? 그럼 10보다 큰 자리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야. 겹치는 게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는 거거든.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뭐야? 같아도 될까? 같아도 될까? 그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값 있어? 그럼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네. 납득이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말해. 뭐 말하라고? 돼, 안 돼? 만약 이게 안 됐다라면 이거죠. 자,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x는 2보다 작은 애.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값 있어, 없어? 왜? 얘 첫 번째 거는 뭐야?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볼 거고 두 번째는 2보다 작은 애만 본 거지. 겹치는 값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2가 있지만 얘한테 2가 없잖아. 지금 그 상황인 거라고. 받아들여? 왜? 10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받아들일까? 그럼 같다고 해도 이 둘이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해도 해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됐음? 해가 존재하려면 같으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 뭐 해줘요? 2를 곱해주세요. 20, 6-a. 그럼 6을 넘기면 마이너스 a는 14. 결론 a는 누구? 마이너스 14보다 어떤 수? 작은 수. 됐죠? 이때 문제에서 뭐 말했어요? 뭐 말했냐? 정수 a의 최대구나? 누굽니까? 마이너스 15. 됐어요? 마이너스 14보다 작은 애 중에 제일 큰 애가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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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괜찮아? 자 넘어갑니다. 연아 괜찮니? 안 괜찮네요. 어디 가요? 말해보세요. 자, 2보다 크거나 같은 수, 2보다 작은 수 겹치는 값 있어요? 그럼 둘이 연립하면 근이 존재합니까? 해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왜요? 얘한테는 2가 있지만 얘한테는 2가 없거든. 맞아? 마찬가지. 첫 번째는 10보다 큰 애죠. 두 번째는 얘보다 작은 애죠. 그럼 이 값이 10이 된다고 하면 10보다 큰 수이면서 10보다 작거나 같은 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해가 존재해요? 안 하겠죠. 그럼 이 자리에 10이 오면 2분의 6-a가 10이 되면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등호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린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럼 다시 그림으로 봐. 해가 존재하려면 2분의 6-a가 1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되죠? 맞아요?
큰 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0보다 크면 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가 10이 되는 그 순간은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야? 그냥 10보다 큰 애가 오면 된다. 등호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잘 안 됐어요? 다시? 아, 네.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마라는 얘기를 저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매너가 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5번 문제로 가볼게요. 활용 문제입니다. 너 뭐 구할 거야? 35번 문제. 너네 뭐 구할 거니? 그래서 35번 문제 뭐 구할 거야? m하고 n이 뭔데? 뭐의 가장 큰 수와 뭐의 가장 작은 수인데 20개야? 방의 개수. 맞아?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깨워야 돼. 저 친구 깨워야 돼. 일어나야 돼. 앞에 봐야 돼. 아니, 앞에 봐줘야 돼. 여기를 봐줘. 나를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수련회로 갔어. 여러분들한테 질문한 게 있죠. 방의 수. 방이 몇 개인데 이걸 물어봤다고. 맞아? 몇 개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의 개수를 x라고 해서 x에는 과연 어떤 값이 올 수 있는지 알아내면 그게 답일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읽습니다. 자, 보세요. 한 방에 5명씩 배정을 해주면 3명의 학생이 남아.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번엔 한 방에 6명씩 넣어버리면 2개의 방이 남아. 두 번째 조건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가지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너 학생 수 말할 수 있겠다. 맞아? 학생 수 말할 수 있지. 첫 번째. 5명씩 한 방에 밀어넣으면 3명 남는다며. 자, 우리 방을 몇 개라고 했어? 방을 몇 개라고 했니? 문제 안 써있죠? 앞에 써져 있지. 뭐라고 했어? X개. 그럼 방 X개 모두 5명씩 밀어넣었잖아. 그럼 몇 명 들어가 있는 거야? 5명씩 밀어넣었잖아. 몇 명 들어가 있어? 5X. 근데 3명이 남았네? 그럼 학생 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5x 플러스 3. 받아들일까? 이게 첫 번째 이야기야. 납득이 돼? 내가 방의 수를 x라고 설정하는 순간 학생 수를 지금 방의 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이야기 볼게. 6명씩 밀어넣으면 방이 몇 개 남아? 2개가 빈 방이래. 자, 그럼 보세요.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셔야 돼요. 괜찮아, 앞에 봐봐. 아저씨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방이 있어.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쭉 가서 저기 마지막 방이 있어. 자, 방 총 몇 개 있다고 했죠? X개 있다고 설정했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자, 두 번째 말을 딱 보시면 첫 번째 방에 6명 밀어넣어. 두 번째 방도 6명 밀어넣어. 그랬더니 저 뒤로 가서 마지막에 방이 몇 개 남았다? 2개. 그럼 내 눈에 빈 방이 2개 보이는 거지. 이렇게. 맞아? 요 방 2개에는 아무도 안 들어간 거야? 받아들일까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앞에 있는 방이야. 이 방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몇 명? 6명 꽉 차 있어? 풀방이야? 풀부킹이에요? 모르잖아. 그냥 사람이 들어있는 거지. 빈 방은 아니라는 거지. 받아들일까? 그럼 뭐야? 이 마지막 방에는 최소 1명부터 최대 6명까지 올 수 있을 거야. 받아들임? 그럼 바로 그 앞에 있는 방에는 몇 명 있었을까? 6명 꽉 차 있었겠지. 자, 6명씩 방으로 들어가. 앞에서부터 자, 6명 들어가. 다음 들어가. 자, 남은 애 다 들어가. 했더니 방 2개가 남았대. 마지막 방에도 6명이 다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어?
6명씩 방을 배정했다는 얘기잖아. 앞에서부터 6명씩 차곡차곡 넣었더니 마지막에 2개가 딱 빈 거야. 그럼 이 방은 사람이 있겠지. 맞아? 근데 이 방에 6명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명만 들어가도 방이 찬 거잖아. 이렇게 표현하자고. 받아들여? 얘랑 비슷한 얘기 뭐 있음? 의자. 의자에 5명씩 앉았더니 3명이 못 앉아서 길거리에 서 있어. 그래서 6명씩 앉았더니 야 뒤에 의자 2개 남는다? 이 상황인 거야. 받아들여? 그럼 이랬을 때 빈 방 2개, 빈 의자 2개 냅두고 그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최소 1에서 6개까지 사람이 들어갈 거야. 그럼 그 앞에 있는 여기에는 6명씩 꽉 찼겠지 계속. 자 세야 됩니다. 여기 방 몇 개? 여기 방 몇 개? 에이 몇 개? 여기 방 몇 개? 전체 방 몇 개? 전체 방 X개. 거기서 하나, 둘, 3개 뺐잖아. 그럼 여기 방 몇 개? X-3개의 방에는 일단 6명이 꽉 찬 건 확실해.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최소 1명에서 최대 6명까지 학생이 있을 수 있음. 받아들일까? 그래서 2번째식. 학생 수를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자, X 빼기 3개의 방엔 6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6, X 빼기 3. 다 들어갔죠? 학생 수. 거기에 최소 1명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받아들임? 그럼 최대 6명이 오면 6, X 마이너스 3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받아들여? 근데 학생 수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5x 플러스 3이었다면서요. 됐음? 그럼 뭐해? 앞에 2개, 뒤에 2개 연립해서 x의 범위 얘기해보자고. 갑니다. 앞에 2개 정리할게요. 6x. 정리합니다. 6x. 6, 3, 18에서 1 더했네요. 17. 뽕뽕뽕 5x 플러스 3. 넘어가면 x. 넘어가면 20. 됐죠? 자, 둘이 연립할 겁니다. 5x 플러스 3 뿅뿅뿅 6x 6, 3, 18에 6 더했죠? 12 넘어가면 x 넘어가면 15 그럼 결론 x는 2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15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x는 누구예요? 15 이상 20 이하 뭔데? 방의 수. 그래서 방은 15개 이상 20개 이하로 있겠네. 최대값 누구? 20, 최소값 15, 더한값 35. 됐을까요? 표현 될까요? 자, 936번 맞으신 분 있어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시간입니다. 지금 해주세요. 936번. 지금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사과를 줄 건데 문제에서의 질문이 뭐냐면 학생이 몇 명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일단 학생의 수를 X라고 할게. 그래서 난 X를 구하면 답인 거잖아. 간단하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봅니다. 자 봐봐. 4개씩 주잖아? 그럼 13개가 남아.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 우리가 사과의 수를 말할 수 있죠. 사과의 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생이 X명이 있는데 4개씩 줘. 4X만큼 사과를 준 거지. 그리고 13개가 남음. 이게 사과의 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표현 여기입니다. 6개씩 주면 마지막으로 사과를 받는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데. 이 표현까지. 자 그럼 봐봐. 애가 이렇게 있어.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몇 명이 있음? 몇 명이 있어요? X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자 얘한테 6개 줘. 자 그 다음 너도 6개 줘. 쭉 6개씩 준 거야. 쭉 6개씩 줬더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가 1개 이상 6개 미만이니까 1개부터 5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 맞아? 6개 미만이니까. 받아들일까? 그럼 네가 봐야 되는 건 여기까지 본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몇 명? X-1명.
됐음? x-1명. 얘네는 6개씩 일단 다 받지. 그럼 우리가 사과의 수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일단 6개씩 x 빼기 1명한테 다 줘.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하나를 받았어. 이게 사과에 올 수 있는 최소값. 그럼 사과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은 x 빼기 1명이 6개씩 다 받고 마지막 얘가 가장 많이 5개를 받았어. 이 사이가 될 거라고. 자, 사과 수가 몇 개인지 우리는 처음에 알아냈습니다. 대입해서 다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전개해서 쓸게. 6x-5 4x 플러스 13 여기는 6x-1이 되겠죠. 연립부등식 해를 구하면 돼요. 그럼 앞에 2개, 뒤에 2개를 볼게요. 앞에 2개 봅니다. 그러면 2x 넘어가면 18 x는 9보다 작거나 같음. 두 번째 뒤에 2개 보겠습니다. 4x 오른쪽 넘기면 2x 마이너스를 넘기면 14 x는 7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그럼 결론 x는 누구?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학생 수는요 7명 또는 8명 또는 9명이 될 수 있을 거야. 끝. 네. 물어보시면 세로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그 범위를 말해줘. 세로 x 가로는 x 플러스 4. 그럼 이때 둘레의 길이는 둘이 더해서 2배가 둘레. 얘가 60 이상 72 미만이야. 오, 등호 빼야지. 끝.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줘? 앞에 2개, 뒤에 2개. 연립. 됐죠? 끝.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39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문제 일단 3개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938번입니다. 자, 보세요. 지난 수업 때 절대값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갈 거야. 잘 들어봐. 자, 다음 부등식 해가 x는 알파보다 작은 수 또는 베타보다 큰 수라고 했죠. 자, 여기서 봐야 됩니다. 문제에서 준 부등식을 딱 볼게. 2x 빼기 1의 절대값이 3보다 크죠? 자, 보셔야 돼. 절대값이 무슨 뜻이었다? 절대값이 무슨 뜻이었다? 거리 개념이야.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어떻다고? 크다고. 그럼 다시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2x 빼기 1까지 떨어진 거리를 쟀더니 3보다 더 크대. 더 멀리 떨어졌대. 오른쪽으로 3칸 가면 누가 되는 거임? 3이지 얘보다 더 멀리 떨어졌다고. 누가? 2x 빼기 1이. 그럼 첫 번째 2x 빼기 1은 3보다 더 큰 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됐죠? 또는 왼쪽으로 3칸보다 더 멀리 갔을 수도 있죠. 왼쪽으로 3칸 가면 누구야? 그럼 마3보다 더 멀리 갔으니까 2x 빼기 1이 마3보다 더 작은 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더 작은 범위가 될 거야. 왜? 멀리 떨어졌으니까. 받아들임? 절대값 정의죠. 그래서 결론 1 넘어가서 2 나누면요 x는 어떻게 돼요? 2보다 큰 수. 또는 1 넘어가고 2 나누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수가 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자리에는 마이너스 1, 베타에는 2가 오니까 더한 값 몇이다? 1이다. 끝. 됐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941번. 자, 941번입니다. 여기 보실게. 이번엔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값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지. 절대값 x 빼기 3이 a라는 수보다 작거나 같대. 절대값이 무슨 뜻이라고? 거리.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관찰했더니 자연수 a보다는 작대.
작거나 같대. 그럼 오른쪽으로 자연수 A만큼 갔어. 그럼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얘보다 작으니까 원점과 A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아니면 오른쪽. 자, 왼쪽으로 A만큼 갔어 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거리가 짧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0 사이 여기가 되겠지. 그럼 결론. X 빼기 3은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 사이에 있겠네. 받아들일까요? 됐습니까? 자, 하나 더 갑니다. 양변에 3을 더해주면 X의 범위는요. 3 플러스 A랑 3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받아들임? 괜찮아? 자, 이 사이에 있는 정수 X를 셌더니 그게 몇 개였다? 15개였다. 받아들일까요? 자, 하고 싶은 얘기 두 번째는 요거부터입니다. 절대값 씌워진 값이 어떤 양수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 값으로 나와요. 됐음? 왜? 떨어진 거리가 작은 거니까 요 내부 어딘가에 있는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일까?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하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 자, 그럼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 이 범위에 있는 X의 정수가 몇 개? 15개여야 되죠. A에 누가 오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는 어떤 수냐? 3에서 A를 더한 수야. 얘는 어떤 수니? 3에서 A를 뺀 수야. 그럼 봐봐. 3이 있어. 이때 A가 1이면 3에서 1 더하면 누구야? 4지. 1 빼면 누구야? 2지. 요게 X의 범위인 거야. A가 1이면. 됐음? 자, 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있어? 3개 있죠. 맞아요? A가 1이면 몇 개야? 3개네. 그럼 A가 2면 3에서 2만큼 오른쪽 가. 누구야? 5죠? 3에서 2만큼 왼쪽으로 가. 누구야? 1이죠? 그럼 A가 2면 정수 몇 개 있어? 5개 있겠지? A가 2면 5개 있을 거야. 그럼 A가 3이면 몇 개일까? 7개 있을 거야. 맞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세냐면 이렇게 세면 돼. 3에서 A가 2잖아?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3까지 해서 몇 개? 5개. 맞니? 근데 문제에서 15개가 돼야 된다며. 그럼 오른쪽에 몇 개 있어야 돼? 7개. 왼쪽에도 몇 개? 7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얘까지 해서 총 15개인 거지. 맞니? 그럼 A에 누가 오면 될까? 7이 오면 되겠네. 됐을까요? 942번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는 몇 개일까? 자, 또 마찬가지. 지금 했던 거랑 동일하게 뭐가 보여? 절대값이 보이지. 그럼 선생님, 얘는 지금 풀었던 문제처럼 똑같이 절대값이 쟤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양수랑 음수 사이값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본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질 거야, 접근이. 그 이유. X에 3 넣으면 여기 X에도 3 넣어야 돼. X에 5 넣으면 여기 X에도 5 넣고 여기도 5 넣어야 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자, 방금 했던 두 문제와 얘의 차이점. 방금 했던 문제는 X에 누굴 넣어도 이 오른쪽 값이 변하지 않았지. 특정한 수 A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특정한 수 아까 누구였니? 3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었잖아. 근데 얘는 X가 바뀌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도 바뀌지만 밖에 있는 이 값도 계속 바뀐다고. 변수가 절대값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상 얘는 방금 풀었던 두 문제보다 더 복잡한 식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디어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그냥 써도 상관없어.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구간을 나눕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x가 몇일 때? 3일 때.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자, 십자가 그으세요. 구간 나누세요. 그럼 왼쪽엔 뭐라고 쓸 거냐? x가 3일 때보다 왼쪽 3보다 작을 때. 그럼 오른쪽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왜 붙여요? 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값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이고야. 절대값 x는 크게 두 가지였거든. 그냥 x로 쓰거나 부호가 반대로 바뀌거나. 그냥 쓸 땐 언제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어차피 0이면 그냥 0이잖아. 맞아? 3이면 그냥 3이잖아.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썼다고.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말했지. 절대값 마이너스 2는요. 부호 반대로 바꿔서 플러스 2. 이때 있는 요 마이너스가 무슨 뜻이다?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라는 뜻이거든. 됐음? 그래서 마찬가지. 3보다 작아? 3보다 커? 둘 중에 하나 등호를 붙여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생님 여기 0 등호 붙여도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될 이유는 없죠. 어차피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잖아. 됐음? 그래서 둘 다 등호를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편의상 한쪽만 붙일 거야. 그래서 작은 쪽엔 안 붙이고 큰 쪽엔 지금처럼 붙여놓고 얘기해 볼게요. 자, x가 3보다 작은 수가 오면 그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될까? 자, 3보다 작은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누구 넣어볼래? 마이너스 한 500 넣어보겠습니다. 됐죠? 몇이에요? 양수. 그럼 뭐야? 그냥 쓰면 되지? 그냥 씁니다. 그럼 넘어가서 정리하면 이때 주의하셔야 됨. 넘어가면 0x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x 없어지잖아요. 맞아. 0x 돼서 없어지는 거지.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3 넘깁니다. 2가 되는 거죠. 0x라고 쓴 표현은 이것 때문에 그래. 자, x에 누구 넣으면 2보다 작니? 아무거나 다.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지. 자, 주의하세요. 우리 언제? 3보다 작을 때만 보기로 했지? 그럼 x가 3보다 작으면 아무나 다 넣어도 돼. 됐음? 이 둘의 뭐야? 연립인 거야. 받아들여? 그래서 결론. x의 3보다 작은 애 넣으면 먼저서 말한 부등식을 다 만족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x의 3보다 큰 수 넣어볼게요. 3보다 큰 수 진짜 넣어봐. 누구 넣어볼래? 한 500 넣어볼게요. 양수, 음수. 음수. 그럼 뭐야?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5 마이너스 x보다 작음. x 넘어가면 2x. 3 넘어가면 8. 그럼 x는 어떻게 나와요? 4보다 작거나 같은 애. 됐죠? 그럼 마찬가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인 거죠. 받아들여? 이 둘의 뭐야? 연립이죠. 그래서 결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땐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문제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겠네. 이 둘이 뭐 하는 겁니까? 다 쓰는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둘의 연립한 부등식의 범위가 답입니다. 이게 다 답이야. 됐음? 왜? 우리 3을 기점으로 클 때 작을 때 나눴잖아. 이 둘의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 네가 잘못 푼 거야. 받아들여? 됐어요? 다시. 우린 3을 기점으로 3보다 작을 때랑 클 때를 봤는데 이 둘의 공통된 부분이 보였다. 잘못 푼 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결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입니다. 이거 다 합쳐서 말하면 되겠죠?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될까요?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답이네요. 됐음? 받아들일까요? 그럼 결론.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몇 개? 4개. 답입니다. 942번이요. 어머. 녹화 안 했네요. 네. 됐죠? 그래서 다시. 녹화를 안 했어. 아이씨. 왜 그랬을까? 다시. 그래서 뭐 한다?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일 때는 그냥 쓸 거야. 절대값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대신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0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그래서 각 3개의 구간에서의 만족하는 x값들을 찾자는 거야. 그리고 얘네가 다 답이라고. 이거를 다 말해달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 포함해서 3까지, 플러스 3 포함해서 4까지가 다 답인 거잖아.
그럼 결론 x는 누구? 그냥 마이너스부터 4까지가 다 답이지 뭘. 이걸 끊어서 말한 거죠.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다음 범위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5개요.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구간 나누고 십자가 긋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과제는 142페이지까지 1등급을 제외합니다. 1등급 2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요. 하시다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하시고 숙제 안 돼 있으신 분들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밀리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리고 오답 정리 웬만하면 지금부터 포스트잇 붙이고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